인하대학교 추승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교육, 반도체 패키징,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WLP라고 보통 하거나 아니면 WLCSP, 웨이퍼 레벨 칩 스케일 패키지, FIWLP, 팬인 패키징이라고 하죠. 팬아웃 패키징, 이렇게 불리는 패키징을 말합니다. 웨이퍼상에서 직접 패키징한 후 개개의 칩으로 분리하는 칩 사이즈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의 특징은 패키지의 크기를 칩 사이즈 정도로 작게 할 수가 있고, 패키지 기판이 없기 때문에 패키지 두께를 얇게 구현하고 열 전기적 특성을 우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FC-BGA, FC-CSP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일일이 다 다이싱해서 자른 다음에 각각을 패키징하는 방식이고,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웨이퍼 자체에다가 패키징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웨이퍼 기반 패키지 기술, 금속 와이어로 칩과 패키지 기판과의 인터커넥션을 하는 기존의 패키징 기술 대비 고속화, 대용량 고속 정보 처리 방식의 패키지로 전환이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결 방식은 웨이퍼 기반의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메탈 배선 형성 RDL 또는 범프 형태의 구성의 패키지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플립칩 WLP, RDL 패키지, 웨이퍼 레벨 패키지, WLCSP, WOWLP, TSV 적층 패키지 등 용어가 많습니다. 4차 혁명에 따른 웨어러블 패키지로 플렉셔블 패키지 등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WLP 패키지와 컨벤셔널 패키지 차이는 풋프린트가 작고 패키지 두께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판이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DCA, 코브 이런 것들 그 기판에 다이렉트로 칩이 붙는 경우인데 언더필이 필요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FC, BGA 경우에는 기판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G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게 이제 PC 기판이 아니라 칩에 들어가는 기판이 되겠습니다. 첨단 패키징에서 팬인 팬아웃의 위치는 PCB 전체 서브스트레이트 중에서 그 IC 서브스트레이트가 없는 방식이 팬인하고 팬아웃 방식이고, 앞에서 배운 리드 프레임 방식이 있고, IC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팬아웃 온 서브스트레이트에다 팬아웃을 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와이어 본딩 BGA, 플립칩 CSP BGA, 요것도 그 컨벤셔널 패키지인데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IC, 2XD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포즈를 사용하고 있고, SIP 모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첨단 패키징의 발전 경로는 싱글 다이 플립칩, 그러니까 이거는 컨벤셔널 패키징에서 칩을 거꾸로 붙여가지고 이제 한 거죠. 이게 일종의 FC-BGA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칩에서 그 POP, 와이어 본딩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 같은 걸 위에 얹어서 하는 그런 POP로 해서 이제 3층의 TSV를 사용하는 3D IC로 발전한 거고, 플리칩 MCM은 멀티칩 모듈을 여러 개 붙여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2D에서 3D로 쌓기도 하고, 또 인터포저를 넣어가지고 그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팬아웃 WLP로 바뀐 그런 케이스 됩니다. 그래서 싱글 다이 플립칩 FCBG에 의해서 팬인 WLP가 발전하고 그 이후에 팬아웃 패키지가 발전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패키지가 발전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펜인 WLP하고 펜아웃 WLP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첨단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WLP 패키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가격하고 IO 덴시티를 높아야 되고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고 정기적 속도 향상, 서멀 퍼포먼스,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줄이는 것까지 고성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니드가 필요해서 나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인, 펜아웃, WLP의 메인 마켓하고 드라이버, 그리고 케이퍼빌리티, 이네블링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마켓은 펜인의 경우 90%가 모바일이고, 마켓 드라이버는 이제 작은 풋프린터, 그리고 정기적 특성이 좋고 가격이 싸고 얇은 패키지고 서머 레지스턴스가 낮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는 이제 웨이퍼 레벨로 하는 거고 범핑하고 심필림 RDL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펜아웃 WLP는 모바일이 90%는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네트워킹 마켓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마켓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 사이즈가 커지고 릴라이빌리티가 좋아지고 POP 패키지가 가능하고 SIP 패키지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는 웨이퍼 몰딩이 가능하고 로우 템퍼러처 큐어 RDL 폴리머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패널 프로세싱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못 눌렀구나. 웨이퍼 레벨 패키지의 펜인 패키지의 경우에는 칩의 크기가 그대로 패키지 크기인 것이 장점이고 가장 작은 크기의 패키지를 구현이 가능합니다. 매개체 없이 솔더볼이 칩 위에 바로 붙여지므로 정기적 전달 경로가 짧아서 정기적 특성이 향상되고 서브스트레이트와 와이어 등의 패키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웨이퍼 단위 일괄 공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웨이퍼의 칩수가 많고 고수율의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공정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실리콘 칩 자체가 패키지로 전환되므로 패키지로서의 물리적 화학적 보호 기능이 약하고 패키지가 부착될 PCB 기판과 열 팽창 계수 차이가 커서 연결해주는 솔더볼에 더 많은 응력이 가해지므로 솔더 조인트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기존의 패키지 테스트 인프라로 이용이 불가하고 패키지 볼 배열이 칩 크기보다 큰 경우 솔더볼 배열을 패키지로 제작하지 못하여 패키지가 불가능합니다. 웨이퍼의 칩수가 적은 경우 기존의 패키징 비용보다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율이 낮으면 WLP의 제조 비용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펜인 패키지 장점을 자세히 알아보면 제조 비용의 경우에는 웨이퍼의 크기가 커지고 반도체 칩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낮은 제조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수율 대비 제조 비용의 경우 웨이퍼의 일드가 높은 경우 공정 제조 비용이 낮아지고 패키지 사이즈의 경우는 반도체 칩 사이즈 자체가 패키지 사이즈와 동일해서 BGA 및 리드 프레임 형태의 패키지보다 전체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폼 팩터의 경우는 반도체 기판 EMC 수지를 미사용하기 때문에 패키지 전체 높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금속 패러 배선 형성, 상대적으로 일렉트로니컬 패스가 단축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패드의 RDL 형성, 패드 사이즈 제약을 덜 받고 패드 피치가 좁아도 와이어 본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기적 단자 간격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스트 방식은 웨이퍼 단위에서 진행되어 웨이퍼 상에서 버닝 테스트 진행이 가능하고 패키지 제작 후 KGD 논 굿 다이 이슈가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펜인 WLP의 단점을 자세히 알아보면 웨이퍼 버닝 테스트의 경우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가 보유할 필요가 있고 반도체 칩 뒷면이 노출되어 패키지 취급 시 물리적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사이드 코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열 팽창 계수 차이가 심해 솔더 접합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솔더볼을 반도체 칩의 가운데로 모아 테스트 진행하고 향후 외곽, 더미볼을 추가 등의 실험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2대 규정의 볼 어레이 기준을 구현할 수 없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볼 어레이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품 판매가 불가능하고 메모리 모듈 상태에서의 판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FIWL 모양은 웨이퍼 위에 솔더볼이 올려지고 난 뒤 소잉을 하여 최종 패키지를 제조합니다. 단품 패키지 크기는 반도체 칩 크기와 동일하고 작은 크기로 전통적 크기로 구현이 어려운 노트북에 SODIMM 제작이 가능합니다. 요 FIWLP로 만든 소니사의 CISWLP WLP 스트럭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웨이퍼 레벨 팬아웃 패키지입니다. 팬아웃 패키지는 팬인 패키지에 비해서 그 칩보다 패키지 사이즈가 더 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팬인 패키지의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극복하는 게 가능하고 패키지 공정 전에 먼저 칩을 다이싱하고 캐리어에 배열하여 EMC 재료로 웨이퍼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팬아웃 패키지 장점은 WLCSP 팬인 패키지하고 비교했을 때 칩과 패키지 사이즈가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칩 사이즈와 무관하게 일정한 사이즈의 패키지 제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서브스트레이트 미종용 WLCSP의 장점인 RDL과 범프만으로 패키징이 가능합니다. 두께가 얇은 패키지 구현이 가능하고 짧은 배선으로 전기석 특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아이폰의 A10 CPU를 사용한 것이 시작으로 엄청 많은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아웃은 초기에 인피니온사에서 2009년에 제작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거의 이 이름은 EWLB Embedded Wafer Level BGA로 개발되었고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리드 프레임 사이즈의 경우가 사이즈가 커진 걸 볼 수가 있고 BGA 경우도 사이즈가 크고 플립 칩으로 바꿨을 경우 여기까지가 그 기존의 컨벤셔널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 아웃 EWLB가 이렇게 나온 거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EWLB하고 RCF라는 두 가지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모토로라 프리스케일 with reconstituted chip package라고 해서 이제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인피니온사에서는 EWLB 그래서 RCP는 NXP4가 레페스4와 레이더 칩으로 사용하다가 2011년까지 사용하다가 없어진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WLB 팬아웃의 표준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팬인과 팬아웃 프로세스를 비교해 보면 팬인의 경우에는 패키징을 실리콘 웨이퍼상에서 그대로 하고 다이싱을 하고 만드는 게 특징이고 팬아웃의 경우에는 웨이퍼를 다이싱해서 웨이퍼 리컨스티튜션이라는 기존 웨이퍼에 다이싱된 칩을 얹고 몰딩해서 RDL 포메이션 한 다음에 그 팬아웃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팬아웃 WLP 프로세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메탈 캐리어에 테이프를 붙이고 거기 위에 이제 다이를 본딩 시키고 몰딩을 합니다. 몰딩 한 웨이퍼에다가 이제 캐리어 테이프를 이제 떼어내고 여기에다 이제 RDL과 볼을 드랍시키면 되고 레이저 마킹을 해서 다이싱하고 피니싱하면 끝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팬아웃 패키지의 장점은 웨이퍼 테스트 후에 양품만 공정을 진행하므로 분량이 감소되고 패키지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볼의 배열 크기와 무관한 패키지가 가능하고 기존 패키지를 테스트 인프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웨이퍼 몰딩 공정 중에 EMC 유동에 기인하여 캐리어에 붙여진 칩의 변이가 미세하게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패드 형성의 경우 공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팬아웃 WLP 공정의 일반적인 공정이 되겠습니다. 캐리어 웨이퍼에 칩을 장착하고 칩의 패드에 CU 필라 범프를 형성합니다. CU 필라 범프 위에는 노 솔더링 상태가 되고 리컨피그레이션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개별 칩의 재배치를 의미합니다. 이후에 이제 EMC 몰딩을 해서 캐리어 웨이퍼는 300mm 웨이퍼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EMC 몰드 부분을 연마하여 CU 필라 범프의 윗부분이 노출되게 하고 RDL을 진행하여 배선을 형성합니다. 그 표면에 솔더 범프를 형성하고 캐리어 테이프를 떼어내고 캐리어 웨이퍼를 떼어내고 개별 패키지로 싱글레이션하여 분리합니다. 최초의 EWLP 볼륨 프로덕션은 싱글 다이 패키지에 베이스밴드 PMIC RF를 붙여서 진행했습니다. 다이는 5×5mm였고 8×8 팬아웃 패키지로 진행됐습니다. 180개하고 210개의 솔더보드를 장착한 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팬아웃의 발전은 1차로 기본적인 패키지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멀티플 다이를 붙이는 그런 패키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멀티플 다이에 이제 패시브 컴포넌트를 오른쪽에 붙인 것처럼 하는 형태로 이제 제품이 나왔고 2차는 다이 다운이었는데 1차가 다이 다운이었는데 2차는 다이 업으로 해서 칩 퍼스트 다이어 팬아웃 패키지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칩을 갖고 와서 다이를 업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CU 필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거기에 이제 오버몰드를 하고 그리고 오버몰드 그라인딩을 해서 CU RDL 포메이션을 하고 백엔드하고 이제 볼 드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사이드 코팅을 해서 만들어낸 게 2차 다이업 방식이 되고 3차는 다이다운 칩 네스트 형식이 되겠습니다. 웨이퍼를 펌핑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웨이퍼를 다이싱하고 트레이스하고 패드를 포메이션하고 플리칩 몰딩을 합니다. 그리고 칩 라스트 팬아웃을 만드는 방식이 3차에 걸쳐서 발전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식은 이제 3차원과 더블 사이드 팬아웃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기술을 인캡슐레이티드 칩 패키지 용어가 상당히 약자가 상당히 많은데 ECP라고 합니다. 요거는 팬아웃 싱글 칩 멀티 칩 패키징이 가능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울트라 스몰의 씬 팬아웃 ECP가 JCET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팬아웃 싱글 칩 앤 멀티 칩 패키징을 EC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에 싱글 사이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3D 더블 사이드 팬아웃 스트럭처가 2004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와 스트럭처를 가지는데 현재 엔지니어링과 퀄리피케이션 또는 볼륨 프로덕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SV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오가닉 또는 인오가닉 캐리어 머티리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킷보드 또는 실리콘 다이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고 기술명은 3D 팬아웃 위드 인베디드 TSV 다이라고 해서 크로스 섹션을 보면 왼쪽에 이제 TSV를 서킷보드에서 만든 거고 오른쪽이 TSV를 실리콘에서 만든 게 되겠습니다.
방식은 패시브 액티브 TSB 다이를 캐리어에다 붙이고 그 오버몰드를 하고, 그리고 리무브 캐리어 폼 RDL1을 진행하고 템퍼러리 캐리어하고 씬 펜 아웃을 진행합니다. RDL2를 진행하고 솔더블 어태치 한 후에 어셈블 하고 그 탑에다가 이제 패키지를 붙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3D Panout with Plated Copper through Post라는 방식인데, 두 개의 RDL 레이어를 그 카파 기둥을 사용해서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그림이고 실제 구현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Panout with Plated Copper through the Post라 해가지고 요 층간에 카퍼 기둥을 세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CU 포스트하고 RDL을 빌드업을 캐리어 웨이퍼하고 다이를 어태치합니다. 몰딩을 하고 서피스 그라인딩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RDL을 두 번째 RDL을 갖다 붙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을 마운트하고 SMT를 처리하고 캐리어를 디본딩하면 이 방식이 완성이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2016년에 이 엄청난 양의 볼륨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이폰 7 AP에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TSMC가 삼성에서 아이폰 패키징을 가져와 가지고 칩과 패키징을 가져와서 크게 성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TSMC는 이 기술을 인터그레이티드 펜아웃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설명한 실리콘 칩 사이를 CU 커넥트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FO, POP 라고도 하는데, 위엔 D램, 아래는 AP 해서 WLP 인테그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인포라는 기술로 WLP에서 최초로 구현했고, 패키징 사이즈가 10 곱하기 10mm를 넘어갔고, 칩 사이즈는 8 곱하기 8 정도의 사이즈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처음으로 높은 양, 많은 양의 볼륨으로 생산이 된 사례가 되겠고, 그리고 로직과 패시브 부품을 넣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3D POP 인테그레이션, 로직과 메모리를 붙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First Chip, First Pace of Embedded Die Fan-out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것이 되고, 처음으로 모바일 AP에 POP 패키지를 그 두께 1mm 이하로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 처음인데 이제 팬아웃 테크놀로지를 대량 생산하는 최초의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파운더리와 오사트가 팬아웃 앤 칩 인베디딩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계기가 돼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웨이퍼 레벨과 패널 레벨 패키징이 나타났고, 이 기술로 인해서 패키징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어의 법칙과 모아된 무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술이 됐고, 패키징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 위치에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량 저밀도 코어 팬아웃 생산에서 고밀도 복잡한 칩을 대량 생산한 계기가 되었고, 15mm 곱하기 15mm 팬아웃 POP 한 1500개 솔더볼로 만드는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A10 프로세서의 스탠다드 D램 메모리를 패키징해서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TSMC 인테그레이티드 팬아웃 패키지 인포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밀도의 팬아웃 프로덕트가 나왔는데, 팬아웃 칩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FO COS라는 방식이고, 이건 ASE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고가이고 멀티플 하이 덴시티 다이를 실리콘 인터포저에 TSV 기술로 인터커넥트하고 팬아웃 한 것을 라저 피치로 BGA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여내는 공정으로 가격이 비싸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신방식은 기존의 그 인터포저 대신에 서브스트레이트를 싸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고 그 팬아웃 일반 크기의 큰 솔더볼 대신에 파인 피치 솔더볼 또는 카퍼 필러 범프로 칩사를 연결해서 플립 칩을 BGA 붙이듯이 붙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하이 IO 카운트 다이 칩의 고가 인터포저 연결 솔루션을 저가의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이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밀도 3RDL 레이어 솔루션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향은 실리콘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TSMC에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인포 온 서브스트레이트, 인포 기술하고 FOCOS 기술을 이제 2x2 마이크로 LSRDL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만들어서 판매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향은 멀티 스택 MUST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멀티 스택 시스템이 이제 나왔고, 멀티 스택에 다시 멀티 스택을 붙이는 3D MIM 이 기술이 나왔습니다. 용도는 하이스피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고, 여기 그림 보시면 메모리를 한 쌍, 두 쌍, 한 쌍, 두 쌍 이렇게 연결해서 이 메모리 칩하고 SOC를 쭉 연결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포 3D MIM 적용은 로직과 메모리 인테그레이션을 가격 경쟁력 있게 만들어내는 기술이고, 2 팬아웃 티어의 메모리하고 3 티어의 SOC를 붙이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플립칩이 대안으로 FO 팬아웃 POP 용도의 모바일과 컴퓨팅 디바이스에 적용이 됐습니다. TSMC의 그 패키징 기술을 정리해 놓은 건데, 칩 스태킹 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인데요. 칩 스태킹은 SOC 칩처럼 SOIC라는 상표로 칩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칩하고 웨이퍼를 붙이는, 웨이퍼 위에 칩을 놓는 거하고 웨이퍼에 웨이퍼를 놓는 기술이 있고, 패키징 기술은 인포라고 해서 이제 그 RDL 인터커넥트를 하는 거가 있고, COWS라고 해서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패키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인포L, 인포LSI라고 그래가지고 그 LSI 플러스 RDL 인터커넥션을 시키는, 여기서 LSI는 로컬 실리콘 인터커넥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울트라 하이 밴드위스 칩넷 인테그레이션을 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 애플의 M1 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기술을 사용해서 2.5D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인포 LSI 기술이라고 같은 거랑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인텔은 EMIB, TSMC는 인포 LSI, 스필사는 FEOL, IBM은 뭐 DBHI, 그리고 AMD는 EFB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펜아웃을 그럼 어디서 만드느냐? 코아 F5 펜아웃은 아래와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하이덴시티 펜아웃은 삼성 TSMC, 그걸 사용하는 것은 삼성과 애플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하이덴시티 F5의 경우에는 TSMC, 뭐 삼성도 하고, 뭐 파워텍, JCT, ASE에서도 하는데, 이거는 고객이 테슬라, 뭐 여러 군데 고객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RDL하고 파운드리 BOL을 사용하는 칩라스트는 암코나 스필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 RDL을 사용하는 칩퍼스트 칩라스트 기술은 페이스 다운, 페이스 업이 사용하는 오사트 업체하고 그 IDM 업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칩라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RDL, 재배선인데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의 의미이고, 웨이퍼상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본딩 패드를 금속층을 더 형성하여 원하는 위치에 재형성시키는 패드 재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패드 배열을 위해 새로운 웨이퍼를 제작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고, 센터 패드 칩을 적층할 경우에도 RDL 기술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패시베이션을 위해서 디파짓하고 패턴을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UBM 스택을 디파짓합니다. 그리고 UBM 패드하고 런너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세컨드 레이어의 패시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디파짓 패턴 크로스 링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솔더볼을 어태치하고 또는 스크린 프린팅을 해서 이제 솔더볼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리프로 해서 이제 솔더를 붙이는 그런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DL 공정 적용 제품은 반도체 칩 적층, 일반적인 패키지,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메모리를 적용하고자 할 때 인터커넥션 시 사용할 수가 있고, 인핸스드 일렉트리컬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펜아웃 WL CSP의 경우에 초기의 펜아웃 WL CSP에 비해서 더 미세한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고, RDL 기술로 금속 배선을 형성한 다음에 그 위에 다이싱된 칩을 서브스트레이트에 플립칩 본딩과 같이 부착할 수도 있고, 영구적인 접착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접착성으로 인해 몰딩 공정 중에 변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몰드 퍼스트, RDL 퍼스트, 그러니까 먼저 칩을 붙여서 진행하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RDL 만들고 칩을 붙여서 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FWLP의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가 휘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프로세스를 핸들링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계속 남아있게 되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수율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캐리어를 없애고 디본딩을 할 때 웨이퍼가 휘는 현상인데, 이거를 실제 잡는 것이 어려운데 많이 잡혀진 상태라고 합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펜인 패키지가 2009년에 나왔고, 그리고 펜아웃, 펜인 WLP가 2020년에 많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펜아웃 WLP, 펜아웃 PLP, 그리고 펜인 WLP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모바일 프로세서에서 2009년에는 플립칩이 와이어 본딩으로 해서 이 POP 형성된 예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펜아웃 POP가 이제 나오고 3D 펜아웃이 이제 나온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PU의 경우에도 그 플립칩 BGA에서 2.5D 3D로 가고 2.5D 3D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HBM하고 로직 칩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U의 경우는 안정된 곳에서 전원을 공급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도 상관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RF 패키지는 BGA로 됐다가 플립칩 BGA, 더블 사이드 SIP, 그리고 안테나인 패키지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패키지는 QFP, QFP, QFP 하다가 최근에 이제 플립칩 BGA로 사용되는 게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응용별로 팬아웃이 어떻게 되고 2D, 3D 패키징이 어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